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2차 충격, W자 형태, L자형, 이중 침체 가능성 높다. 3단계면 일상과 경제 올스톱, 거리두기 3단계는 결정만 남았다. 우는 자가 있으면 웃는 자도 있다. 노래방 PC방 문 닫으니 몰린 이곳은 또 다른 별천지 부자의 기회 코인 세상, 위기는 늘 기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연 올해 성장률 전망 0.5%로 하향했다.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거리두기 3단계 정부 결정만 남았습니다. 일상과 경제가 올스톱 된다는 것이죠. 하반기 경제 W자 이중 침체 가능성 커졌다. 경제 성장률 전망 민간 소비 수출, 취업자 수 감소하고 물가 실업률, 건설 투자 등은 상승 예상된다. 자, 정반대죠. 4월 0.3% 전망서 역성장으로 W자 형태 이중 침체 가능성 커져. 자, 코로나로 의료 방역 붕괴 방지 급선무, 최악을 가정해서 경제 정책을 대응해야 된다. 자, 하반기 경제 W자 이중 침체 가능성 커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웃는 자가 있는 것이 세상사죠. 3만원 2만 24시간 PC방 문 닫자 몰린 이곳은 거리두기 2단계 PC방 노래방 폐쇄했더니 호프집과 당구장으로 몰려들었더라. 코로나에 PC방 또 문 닫았더니 게임하러 모텔로 가자는 것입니다. 화폐혁명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급 달러 기반 대장코인이 될 파일코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0.3%에서 마이너스 0.5%로 하향 조정한다고 8월 23일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할 것을 전망한 건데요. 석 달 전에 발표했던 전망치 3%, 0.3% 대비 0.8%가량이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소로 했겠죠. 글로벌 경기가 W자 형태 이중 침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이 예상돼서 대면 접촉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비 지출, 서비스 중심의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연구원은 민간 소비와 수출 부진이 전체적인 성장세를 끌어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고요. 연구원은 그야말로 이제 희망적인 V자 또는 U자 형태의 경기 반등보다 비관적인 W자 형태의 이중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상반기 주요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극심했다며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경제활동 제약과 수요 침체 등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MF 주요국 경제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요. 세계 경제 전체를 보면은 2019년도 2.9%에서 마이너스 4.9% 성장, 미국은 2.3% 성장해서 마이너스 8%, 실제로는 거의 10% 이상 하락한 결과가 되겠네요. 일본도 0.7% 성장해서 마이너스 5.8% 성장, 중국은 6.1% 성장해서 1% 성장, 인도도 플러스 4.2%에서 마이너스 4.5%로 정반대로 가고 있죠. 브라질은 1.1% 성장해서 마이너스 9.1%.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교육 증가율이 또 엄청 떨어졌는데요. 0.9% 성장해서 마이너스 11.9% 성장, 거의 12% 이상 줄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없는 추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현재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3.0%로 떨어질 것으로 이미 내다봤죠.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과 소비심리 악화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전세계 경제 침체와 대외 수요 위축 탓에 작년도보다 9.2%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목공공 부분 투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0.7%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와 작년 대비 기저효과로 2.2%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서비스업 고용이 줄고 기업 신규 채용이 감소하면 올해 실업률이 4.0%로 오르고
취업자 수는 1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실업자 수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 고용 및 역성장 가운데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세계 경제는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확산 가능성이 불확실성에 하에 있고, 기업 실적 악화, 고용 여건 부진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세계 교육은 세계 경제 침체, 수요 감소, 이동 통제 등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큰 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환율, 달러와 위안화는 약세될 것이고, 위안화와 엔화는 이제 강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환율 전망을 살펴봤을 때 달러화 및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유로화 및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및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지난 1월 97.4포인트에서 7월 93.3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요. 달러화 가치 약세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가운데, 유로화는 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이대로,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로 등으로 강세가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위안화는 미중 갈등 지속 등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신규 노적자 수를 보면요. 노적자 수와 신규자 수를 보면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노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환자도 이렇게 약간의 변곡은 있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2, 3월 달에 늘었다가 이제 참 주춤해서 4, 5월 쭉 가다가 8월 달부터 이제 급증해서 이제 300명 이상까지 오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대해선 전망을 보면요. 한국도 매우 비관적인데요. 현대연구원이 보면 현재 경제 성장률은 2018년도 이때도 이미 매우 기울었었던 건데, 이제 그래도 약 2.9%를 상승을 예상했지만 2020년도는 마이너스 0.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3.2%에서 마이너스 3.0%로, 그리고 수출은 5.4% 증가해서 마이너스 9.2%, 이게 제일 치명타가 크겠네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해서 반대로 마이너스 10만 명 감소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옥죄이고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연구위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의료 방역 붕괴 방지가 가장 급선무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 민간 경제활동에 부작용이 미치지 않게 하는 보완책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기 회복 기반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설비 투자 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 부분의 공사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민간 부분 투자,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교육 위축의 장기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수출 경기 부양책 마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또한 요구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정부 결정만 남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일상과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3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은 거의 멈추게 됩니다. 우선 10명 이상,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공공시설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게 되는데요. 클럽이라든지 PC방, 뷔페, 실내 운동시설, 고위험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카페, 목욕탕, 종교시설, 교회,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는 모든 등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게 되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확산세가 심한 서울의 경우 이미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내어지기도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주말에도 확산세가 유지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하고, 광주광역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하고,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충남도 코로나 방역 수칙 강화다, 마스크 의무, 종교 모임 금지,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강화하고요.
자, 코로나에 PC방 또 문 닫았을 때 게임하러 모텔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PC방 노래방 폐쇄했더니 호프집과 당구장으로 몰려서 방역이 구멍이 있다는데요. 어쨌든 게임 커뮤니티에서 모텔을 찾는 게이머가 질비하고 모텔 등 숙박업소 게임룸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이제 PC방 운영이 중단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게 된 PC방 업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PC문화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운영 중단은 청천벽력과 같은 방침이라면서 운영 중단에 따른 보상 대책이 없이 PC방 업주와 직원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넘어있다고 반발 중에 있습니다. PC방 운영 중단에 특히 PC방 주 이용자였던 게이머들은 대혼란 상황이라는데요. 사무용 노트북만 보유한 1인 가구라든지 집에서 게임하기엔 눈치가 보이는 게이머들은 난감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이용자들은 PC방 운영 중단으로 동료와 약속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또 많게는 수십 명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적을 물리치는 레이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이제 이런 열정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게이머들은 PC방 운영 중단에 숙박업소를 찾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 숙박업소들은 고사양 PC를 갖추고 배그룸, 커플 PC룸으로 소개하며 게이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숙박앱 소개 사진에 게이밍 룸을 전면 배치하는 경우도 보이고, 모텔 PC방화는 스스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때 제휴 모텔 중 20%에 달하는 1,800여 곳이 게이밍 룸을 갖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커플 PC 모텔 기획전으로 고사양 PC를 갖춘 모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룸을 갖춘 일부 모텔은 PC방 운영 중단 이후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월차를 내고 게임하려 고사양 PC가 있는 모텔에 왔는데 만실다는 게시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날 오후 3시 서울 대표 모텔초인 신촌의 게이밍 모텔들은 숙박 예약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 숙박업소가 파티룸, 넷플릭스룸, 게이밍룸 등을 갖추며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와의 발맞춰 이런 콘셉트룸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일 명식계 인천 남동구의 한 당구장은 7개의 당구대 중 빈자리는 없었고 당구대마다 적게는 2, 3명, 많게는 5명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손님이 단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맨 얼굴을 드러낸 채 혼수를 두기도 하고 같은 편인 사람끼리 손뼉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맨손으로 잡은 당구봉은 손과 손을 타고 전해지고 있지만 손님이 바뀌어도 소독은 없었다는 것이죠. 흡연자들은 3.3m도 되지 않는 흡연 부스에 들어가서 마주보고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20개의 테이블 규모의 호프집은 3개의 테이블을 제외하고 모두 손님이 가득 찼고 좁은 공간에 테이블 두느라 1m 이상 거리도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쓴 손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호프집은 실내 공간에 손님이 가득 찬 것은 물론 실내 테이블까지 손님을 받고 있었고, 호프집 직원은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온다면서 일반 주점 문을 닫으면 다 같이 죽자는 말밖에 되지 않느냐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평에 있는 볼링장도 북적였고, 볼링장은 일반 볼링장과 달리 술을 마시면서 볼링을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볼링 관계자는 우리 손님 입장에서 솔직히 이용주점이 문 닫고 나서 손님이 더 늘어난 감이 있다면서 영업을 하면서도 불안하긴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택트 시대 온-오프 통합 경험의 매개체 무인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자화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최초로 허가된 대장코인이 될 파일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 부분과 댓글 삼테크TV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일 경제와 생존 경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대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인 매장은 언택트 시대에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고, 자판기는 전형적인 무인 매장이 되고 있죠. 여기에 인공지능 사물넷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배경으로 한 무인 시스템을 매장에 적용한다면 소비자는 온라인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판매자는 온라인에서만 제공 가능했던 고객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아울러 소비자는 여전히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고 비교해 가면서 구매를 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한순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언택트가 큰 흐름, 메가 트렌드인 세상에서 온라인 채널을 어떻게 강화하고 무인 매장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오프라인 소비자들과 교류할 것인지 또 다른 생활, 또 다른 경제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살아갈 길이 있게 되고 위기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이 대세일 뿐 아니라 이제 생존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 능해야 할 것이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각종 SNS는 이제 누구나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시장에서 디지털 전자화폐 코인은 각국에서 합법화되고 있고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1등을 선점한 자에게 거대한 부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과 댓글, 선테크TV 블로그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